우이신설선, 신림선, 9호선의 개통 이후 서울 도시철도는 더 이상 숫자로 노선명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램이긴 하지만 내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다음에 서울 경전철 노선이 될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동북선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동북선이 아니라 12호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동북선은 상계역에서부터 왕십리역까지 13.4km의 노선으로 총 16개 정거장이 들어섭니다. 노선 길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노선 경전철 노선으로 두량 1편성의 작은 열차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열차 내외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김포 골드라인과 비슷한 느낌의 차량이 다닐 것입니다. 서울의 경전철 노선들은 대부분 노선 길이가 길지 않고 기존 도시철도가 바로 가지 않는 지하철 음영지대를 연결하면서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도로 보면 1, 4, 6, 7호선이 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딘가 애매하게 기존 지하철 노선으로 커버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곳들입니다. 동북선 경전철이 이 구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강북구 지역에서 혼잡도가 높기로 유명한 노선은 바로 서울 4호선입니다. 우이신설선의 개통으로 혼잡도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혼잡도가 심한 노선입니다. 동북선은 미아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4호선과 연계가 되는 만큼 이러한 4호선의 혼잡을 일부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노선의 개통과 함께 왕십리역은 5개 노선 환승역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강남을 간다 하면 7호선을 이용하거나 성수 지선을 이용해 2호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충무로역으로 와서 3호선을 타고 내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7호선이 서울 동북부 전 지역을 커버한다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 방법은 환승을 2번이나 해 번거롭고, 세 번째 방법은 돌아가는 경로입니다. 그런데 동북선이 개통하게 되면 왕십리역에서 수인 분당선을 이용해 설릉 방면으로 바로 향할 수 있게 되니 환승을 한 번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존 경로보다는 강남 방면으로의 접근성이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노선이 또 김포 골드라인과 비슷한 두량 1편성, 정원 172명 열차가 도입된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노선은 이런 조그만 두량 경전철이 아니라 이렇게 크고 넓은 6량 대형 전철이 다닐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역에서 반드시 환승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열차를 타기만 하면 설릉, 수서 방면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노선은 서울시에서 계획한 3기 지하철 중 하나인 12호선 계획이었습니다. 3기 지하철은 2기 지하철 5호선에서부터 8호선이 한창 공사 중이던 1993년에 노선 계획이 나오는데, 당시 12호선은 지금의 동북선 경로와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월계, 상계 방면이 아닌 번동을 지난 다음 광운대역, 구, 성북역으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3기 지하철이 2기 지하철을 지을 당시에 나왔기 때문에 5호선에서부터 8호선역 중 3기 지하철과 환승이 예정된 역들은 미리 3기 지하철을 대비해 두고 역을 설계했습니다. 12호선 라인에서는 바로 이 6호선 고려대역이 12호선을 대비한 역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3기 지하철 계획 중 10호선과 11호선은 계속된 노선 변경으로 착공 시기도 잡지 못하고 있었으나 12호선은 이 두 노선에 비하면 진척도가 빨랐던 것 같은데, 1997년 당시 계획을 보면 9호선은 1998년에, 그리고 12호선과 3호선 연장선은 1999년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그해 겨울 IMF 외환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그러는 바람에 3기 지하철 정부 보조금이 전액 삭감, 착공이 미뤄지더니 3기 지하철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5조 원의 지하철 건설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9조 원이 들어가는 3기 지하철 공사는 다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3기 지하철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9호선과 3호선 연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노선은 백지화, 대신 서울과 주변 지역을 잇는 광역 전철의 건설과 서울 시내 구간은 경전철로 대체하도록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인 분당선의 연장이 아닌 별도 노선으로 분리되었고, 이런 대형 6량 전철에서 2량 경전철로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2001년 서울시에서는 12개의 경전철 노선을 계획하는데 이 중 지금의 동북선과 유사한 계획
계획으로는 월계 청량선이 있습니다. 원래는 상계동과 월계동, 청량리역과 사가정역을 잇는 19km의 노선으로 지금의 동북선과 면목선 경전철을 합친 구조였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 계획이 발표되는데 이때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부터 은행 사거리까지 14개 역으로 총 길이 12.3km의 노선이었습니다. 12호선 계획과 비교해보면 왕십리역에서 번동까지는 같지만 광운대역이 아닌 월계, 하계역을 지나 은행 사거리까지 노선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상계역까지로 확정된 것은 2013년의 일이었습니다. 동북선 경전철은 민자 사업으로 지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실시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기간이 다소 길어지면서 2018년에서야 실시 협약이 체결되었고 기공식은 2019년 9월에 본격적인 착공은 202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동북선 계획은 2008년부터 나왔으나 착공하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기지 관련 문제도 있었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기간이 다소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이 동북선 경전철 이렇게 살펴보면 환승역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편한 환승역이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상계역 4호선은 지상에 있고 동북선은 지하에 있어 높이 차이가 꽤 될 것 같습니다. 하계역은 7호선 정거장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약간의 높이 차이만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동북선 환승역 중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계역, 동북선은 여기에 들어섭니다. 딱 봐도 1호선 월계역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걷는 길이만 약 260m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번동을 지나 다음 환승역은 동북선 최고 난이도 환승역 미아 사거리역이 나옵니다. 동북선 미아 사거리역은 여기에 있는데 4호선 정거장은 저 위에 있습니다. 두 역 간 거리는 무려 400m. 무빙워크를 놓아도 한참을 걸어야 할 것 같은 그런 환승역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고려대역은 앞서 소개했듯이 6호선을 지을 때 이미 대비를 해뒀기 때문에 여기는 그나마 양호할 것 같은데 제기동역으로 오면 또 동북선은 여기에 있는데 1호선 정거장은 2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2호선 성수지선 용두역이 있는데 여기는 동북선이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십리역은 여기에 정거장이 들어서고 5호선 대합실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동북선 환승역들은 대부분 걷는 거리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노선은 과연 언제쯤 개통할까? 원래는 2026년 7월 개통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개통해야 하지만 토지 보상 문제, 지작물 이설 문제와 민원 해결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더니 지금은 1년 4개월 연기된 2027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조 7,228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